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진짜 연쇄 소식마였거든요. 제가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잘 팔릴 것 같아 하고 선택을 하면은 다른 분들 눈에는 전혀 이쁘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집에서 사용하는 소싱 방법은 안녕하세요, 캣틴나나입니다. 처음 온라인 판매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소싱이잖아요. 물건을 팔아보고는 싶은데 도대체 뭘 팔아야 될지, 어디서 찾아야 될지 고민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처음엔 제가 고르는 제품마다 족족 망했는데요. 이렇게 연쇄 소싱마였던 제가 소싱 문제를 극복한, 제가 실제로 소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에 소싱하는 방법이 정말 많잖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도 그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라는 거 정도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크게 집에서 찾는 방법, 밖에 나가서 찾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집에서 상품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무래도 온라인 도매물에서 찾는 방법이겠죠? 저도 매번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찾는 시간이 가장 많기는 합니다. 근데 이 도매물도 제조사가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도도매 상인들이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온라인 도매물에서 그냥 제품을 찾는 게 아니라 그 판매자들을 타고 온라인 판매자 파도 타기를 합니다. 가장 접근이 쉽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해보는 도매국에서 한번 예시를 볼게요. 우선 제가 갖고 싶어서 프리다이빙 마스크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게 경쟁력이 없어서 패스를 했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판매자가 3명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분이 1등급이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은 강아지 우비가 맨 위에 있어요. 이 제품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강아지 우비에 대해서 키워드를 한번 보는 거예요. 키워드에 관련된 영상은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올려볼게요. 그러니까 구독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검색을 해보니까 검색 수도 많고 연관 키워드도 검색 수가 많은 걸 보니까 우선은 괜찮은 것 같아요. 검색량도 괜찮고. 네이버 쇼핑에서도 그런 강아지 우비를 쳐봤을 때 가격대가 아까 이게 8,000원에 팔던 거였죠? 가격이 이건 안 맞는 것 같고, 다시 도매국으로 돌아와서 메인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여기서 강아지 우비를 쳐보는 거예요. 짠! 아까 8,800원짜리. 여기서 이제 낮은 가격 순으로 보면은 요런 거는 액세서리니까 좀 넘어가고, 4페이지쯤 가니까 이제 강아지 우비가 나오는데, 해외 직배송은 배송비가 이렇게 많기도 하고 오래 걸리는 거고 해외에서 직구하는 거여서 이런 거는 패스하고, 여기 좋은 게 있네요. 2,350원에 해외 직배송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강아지 우비를 아까 저희가 네이버 쇼핑에서 쳐봤잖아요. 보면은 두 번째인데 색깔만 다르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근데 저희가 아까 얼마였죠? 여기서 2,350원. 여기서 6,900원이면은 이 정도면 마진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빨리 설명하느라 이제 데이터 같은 거를 좀 덜 보고 후딱후딱 넘어갔는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는 이해하셨죠? 또 이 방법 말고 네이버 말고 구글에 뭐 예를 들어 강아지 우비를 찾는다고 해볼게요. 강아지 우비 도매, 뭐 강아지 우비 B2B 이런 식으로만 검색을 해도 잘 알려지지 않는 도매물이나 이렇게 해당 카테고리의 전문 도매물들이 훨씬 많이 나와요.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이나 시장 조사 같은 거는 사입을 할 때 조금 더 깊숙하게 하고, 이런 접근 방식으로만 접근을 해도 위탁으로는 하루에 제품 1개 정도는 충분히 올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진짜 연쇄 소식마였거든요. 제가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잘 팔릴 것 같아 하고 선택을 하면은
다른 분들 눈에는 전혀 이쁘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저는 저의 주관적인 판단을 못 믿어서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집에서 사용하는 소싱 방법은 미서씨를 이용하는 건데요. 미서씨는 이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잘 나가는 서과장님이 개발하신 구매대행 대량 등록 프로그램입니다. 타오바오 같은 해외 사이트에서 상품을 긁어와서 간단한 수정만으로 이런 상품들을 대량으로 등록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올린 상품들이 지금은 하루에 한 두세 개 정도는 꾸준히 나가고 아이디 2개 돌려서 매출이 한 400에서 600만원 그리고 1차 마진이 40에서 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파트타임 직원으로 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매출 때문만 이걸 돌리는 건 아니고 그렇게 판매가 계속 되는 제품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 리스트를 보면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구매가 일어나는 그런 카테고리들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제품들이랑 카테고리가 제 머리로는 나올 수 없는 제품군들이에요. 그렇게 찾은 제품들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찾고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데이터를 찾는다고 해도 어떻게든 제 주관적인 판단이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리스크가 줄어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전시회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참관도 하고 참여도 하고 해서 전시회가 조금 그래도 익숙한 편인데 지금 시기가 이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전시회가 열리면 최대한 가보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또 시간이 엄청 많은 게 아니니까 모든 전시회를 갈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은 가보려고 하고 또 어떤 특정 카테고리의 전시회보다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종합 전시회나 아니면 수입하려면 이제 인증이 필요한 이런 유아용품 같은 거 있잖아요. 까다로운 거. 전시회 정보는 코엑스나 킨텍스 사이트 정보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고 한국전시산업진흥회라고 치면은 그 사이트에서도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전시회에 갈 때 준비물은 명함, 매눈 그리고 자신감입니다. 우선 저만의 팁을 드리자면 우선 쫄지 말고 처음 도착하면 전시관을 쓱 한번 둘러보세요. 큰 전시회들은 훑어보는 데만도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일이 하나씩 다 보려고 하다가는 정말 다 보지도 못하고 기가 다 빨려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내가 다 하나씩 다 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보지 말고 한번 둘러보신 다음에 쓱 둘러보다 보면 이제 눈에 띄는 부스나 아니면 좀 저거 괜찮을 것 같은다는 제품들이 이제 조금 보여요. 그럴 때 부스를 보고 그 상호명과 부스 번호를 체크를 해 놓는 거예요. 뭐 메모장이 없으면 핸드폰에다가 적어놔도 되고 아니면 그 부스를 그냥 사진을 찍어도 되니까. 이때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큰 브랜드 부스들보다는 약간 부스 한두 개 이렇게 작게 나온 업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곳들을 먼저 공략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이제 그렇게 체크를 하면서 그 다음 할 일은 그 적어 놓은 제품들을 네이버에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가 혹은 이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만약에 판매를 하고 있다면 어느 채널에서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요. 근데 그렇게 확인을 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들도 많고요 심지어 온라인 판매를 잘 하고 있지 않은 제품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할 일은 이제 온라인에서 이미 훨훨 날고 있는 제품들은 리스트에서 제하고 남은 제품들을 영업을 다니는 거예요. 이때도 역시 쫄지 말고 아까 준비물로 제가 자신감 챙기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자신감을 꺼낼 차례입니다. 이때 제가 체크한 부스를 다시 다니면서 명함을 꺼내요. 그러면서 멘트는 제가 지금 온라인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사실 판매 제품을 찾으려고 참가한 중이다. 근데 대표님 제품이 눈에 띄기도 하고 제 고객분들이 되게 찾는 제품군이라서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살짝 찾아보니까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활발히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시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사실 판매할 수 있는 뭐 리소스가 안 되거나 아니면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고 아마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이때 만약 그 제품이 스마트 스토어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이 정도만 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이미 판매를 하고 계시는 채널들 말고 그 외에 다른 채널에서 제가 대표님 제품을 마케팅을 해봐도 괜찮겠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비즈니스의 대화로 들어가는데 이때 거절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쫄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절 당하면 그 다음 부스로 가면 돼요. 그리고 도매로만 가능하다고 해도 우선 알겠다고 그럼 명함이라도 먼저 달라고 해서 명함이라도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면전에 대고 되게 안 좋게 거절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희가 만약에 메일이나 전화로 하면은 거절이 조금 더 쉬울 수 있는데 저희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얼굴을 보고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래를 할 생각이 없어도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보내려고 하지, 아 절대 안 돼요, 아 뭐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팔로업 할 때 연락은 씹힐지언정 그 앞에서 거절당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처음엔 어려운 것 같은데 한두 번만 얘기해보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진짜 쉬워져요. 이렇게 명함을 몇 개 많이 모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전시회가 목금토일 이렇게 열거든요. 그 주는 전시회를 여니까 되게 바빠요. 그래서 그 주에는 연락을 하지 말고 또 그 다음 월요일도 전시회 끝나자마자 첫 번째 평일이니까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연락을 하지 말고 한 수요일, 목요일쯤에 이제 팔로업 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미팅 시간 같은 걸 잡으면 이제 더 좋겠죠. 이렇게 온라인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제품들을 소싱하는 거예요. 전 사실 이 방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앞에 이야기가 조금 길었으니까 짧게 끝낼게요. 우리는 이제 판매자이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사러 갈 때도 그냥 물건만 사러 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다이소를 간다고 하면은 다이소에서 맨 앞에 진열된 제품들을 보고 왜 여기에다 진열을 해놨을까도 생각을 해보고, 큰 마트나 펜시점을 갔을 때도 앞쪽에 진열해 놓은 제품군들, 그 카테고리들, 그리고 왜 계산대 가는 길에 막 놓여진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유심히 봐요. 내가 이 제품군들 중에 소싱을 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을지를 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고 체크를 해 놓고 집에서 또 그걸 찾아봐요. 그러면은 아, 요즘 사람들이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는구나. 꼭 소싱이 아니어도 이런 감도 잡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판매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또 더불어 마트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 채널 같은 데서도 처음 들어갔을 때 딱 뜨는 뭐 이런 이벤트 제품들, 딜하는 이런 상품군들을 계속 보면서 감을 잡는 연습을 해야 해요. 사실 저도 이거를 그 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좀 계속 미뤄왔었던 건데 최근에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상품 소싱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제품 소싱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상품을 가져와도 판매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거 뭐야? 이런 상품을 갖고 와도 판매를 잘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싱이 이 판매의 전부가 아니라 판매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걸 인지하시고 제품을 찾고, 또 더불어 판매하는 방법도 계속 공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처음에는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열심히 해봐야 한다는 거. 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연쇄 소식마였다고 했잖아요. 그나마 이거를 극복하게 된 거는 시장과 주변을 보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분명 쉬운 것도 없고 또 소싱을 잘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100%인 것도 없어요. 잘 파시는 분들도 매번 소싱이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만 그런 경험치들로 인해서 리스크가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는 더 적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려고 노력을 하면은 더 많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